안녕하세요. 군사독봉입니다. 우리 한국의 차기 제식 소총인 K2C1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군의 K2C1이 18,000정가량 배치되었을 때쯤 이를 사용하던 부대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호소했습니다. 많은 탄약을 사격할 때 총열 덮개가 뜨거워지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대로는 계속 사용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었는데요. 이에 군에서는 K2C1에 정말 문제가 있는지 백발의 사격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실제로 총열 덮개의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가는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총열에서 발생하는 열이 총열 덮개로 고스란히 이어졌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미 보급되었던 18,000정의 K2C1은 전량 회수되었으며 보급 또한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자 우리와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은 일본에서는 이를 비웃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K2C1의 문제를 두고 한국의 기술적 문제 때문이다. 방산 비리 때문이다. 역시 한국은 무리무리 기술 붕괴가 멈출 줄을 모르는군. 점화 및 폭발 문제로 단종된 갤럭시 노트 7과 세트로 팔면 어떨까? 폭탄 세일하는 것도 잊지 말아요. 하며 가차없는 조롱을 퍼부었는데요. 정말로 K2C1에 문제가 있고 우리 한국산 소총 기술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기존의 8구식 소총에 비해 환골 탈퇴했다는 20식 소총은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2C1의 발열 문제 정말 심각할까요? 우선 일본에서 지적했던 총열 덮개를 보겠습니다. K2C1의 총열 덮개는 총열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어있는 데다 열 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재질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K2C1의 발열이 다른 돌격 소총에 비해 딱히 더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백발을 연사했을 경우 네이비실이나 데브그루가 사용하는 명품 소총으로 명성이 자자한 HK416 또한 총열에 열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데요. 해외에서는 그래서 이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열 덮개의 피카티니 레일에 방열 덮개를 달거나 전투 장갑을 착용하거나 수직 손잡이를 장착해 사용하는 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K2C1을 사용하는 부대에 수직 손잡이와 전투 장갑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해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오히려 장병들 입장에서는 수직 손잡이 덕분에 연사 시 반동을 제어하기 쉽다는 장점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에서 지적하는 문제들은 세계의 많은 총기들도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이며 이 문제에서 과연 20식 소총은 자유롭다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어지는데요. 오히려 이런 점보다 K2 소총은 많은 부분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명품 소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투를 위해 태어난 소총, 필요한 건 다 있고 군더더기는 없다. 1985년 개발되어 우리 군에 처음으로 배치되기 시작한 K2 소총은 이제까지 가장 성공적인 총기들로 평가받는 M16 소총과 AK-47 둘의 장점을 결합해 만든 우리 한국의 첫 국산 제식 소총인데요.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생산 방식, 회전 노리쇠 방식이나 노리쇠 및 폐쇄 돌기, 노리쇠 멈치, 탄창 멈치 등은 M16의 설계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는 이전에 우리 국군이 제식 소총으로 써왔던 M16A1의 라이선스 생산 경험 및 시설을 공유할 수 있고 탄창 또한 호환이 가능하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익숙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는데요. 하지만 내부 구조는 M16의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AK-47과 비슷한 롱 스트로크 가스 피스톤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훈련소에서 M16A1을 쏘다가 자대에 배치된 후 K2 소총을 쏴보았을 때 소리나 반동이 더 크다고 느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롱 스트로크 가스 피스톤 방식은 가스 피스톤이 노리쇠 한 뭉치로 연결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피스톤이 후퇴할 때 붙어있는 노리쇠도 함께 후퇴합니다. 또한 노리쇠가 복좌 용수철에 의해 제자리로 돌아올 때에는 노리쇠에 붙어있는 피스톤도 같이 전진하는데요. 이런 방식은 피스톤이 노리쇠를 끝까지 밀어주기 때문에 가스 작동식의 세 가지 형태 중 가장 신뢰성이 좋습니다. 이 때문인지 K2를 입수해서 쏴본 외국인들은 전투를 위해 태어난 소총, 필요한 건 다 있고 군더더기는 없다는 칭찬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대신 그만큼 움직이는 부품의 무게가 커서 작동부가 무거운 것이 단점이죠. 하지만 총기의 반동을 억제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총구 앙등 억제 소염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심원 형태의 조준기가 있어 기존의 M16 계열 소총에 비해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조준을 도와줍니다. 강선은 탄환의 회전력과 관통력을 높여주기 위해 총열 안에 나선형으로 판 홈을 말하는데요. K2 소총은 M16 계열의 소총보다 유효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강선의 길이를 연장해 회전율을 높였습니다. M16이 12인치에 1회전을 하지만 K2는 7.3인치에 1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M16의 탄환이 초당 약 3,000번 회전한다면 K2의 탄환은 초당 약 5,000번 회전하는데요. 많은 회전이 부여되는 만큼 탄도의 안정성이 상승하고 이는 높은 명중률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많은 K100탄을 사용할 경우
K2 소총의 유효 사거리는 600m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유사시 미국에서 탄약 지원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K2는 M16과 같은 스탠레그 탄창을 사용합니다. 이외에도 M7 총검 및 M9 총검이 호환되며 미군의 M193 보통탄을 면허 생산한 버전인 KM193, 미군의 M855 보통탄을 참고해 독자 개발한 탄약인 K100 보통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K2는 91.44m 거리에서 표적을 쏘았을 때 모든 탄착군이 2.704인치 안에 다 들어갈 정도로 높은 명중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동 사격 또한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이와 달리 최신형 소총인 K2C1은 예전에 비해 덩치가 커진 요즘 장병들의 신체 조건에 맞게 개머리판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또한 표면 처리가 아주 깔끔해졌고 각종 액세서리를 달 수 있는 피카티니 레일이 총 몸부터 총열 덮개까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덕분에 예전에는 광학 조준경만 올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레이저 지시기, 플래시, 수직 손잡이 등 다양한 액세서리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110만원 정도로 300만원이 넘는 일본의 20식 소총보다 훨씬 저렴한데요. 유지 보수가 쉽다는 것도 K2 소총의 장점입니다. 또한 방아쇠와 손잡이 크기, 개머리판 크기, 가늠자, 총대 거리 등을 한국인의 인체에 맞춰 제작했기에 한국인의 신체에 최적화된 소총입니다. 조정가는 단발, 연발, 3.4 세 가지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이 많은 명품 소총 K2는 현재 인도네시아, 페루, 레바논, 세네갈, 에콰도르 등 10여 개 국가로 수출되고 있기도 한데요. 뛰어난 기술이 있는데도 적용할 수 없는 아쉬움, 하지만 약간은 아쉬운 단점도 있습니다. K2 소총은 접을 수 있는 접철식 개머리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개머리판 안에 완충 스프링이 있는 M16과 달리 K2는 완충 스프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격발 시마다 비교적 강한 반동 때문에 어깨가 퉁퉁퉁 밀린다는 단점도 있는데요. 이 점은 K2 소총으로 하여금 단발 명중률은 좋지만 연발 명중률을 떨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K2C1에 와서도 개머리판은 여전히 접철식이라 연사시 명중률이 크게 올라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히려 일본에서 조롱했던 문제보다는 국방 규격에 맞추기 위한 탓인지 총열의 내구도와 수명을 크게 늘려주는 콜드 포징, 즉 냉간 단족 기술이 있음에도 적용할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조정간의 안전 핀도 많은 장병들이 불편함을 호소해왔지만 이 점도 국방 규격에 맞춰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 바뀌지 않은 점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특히 근거리 전투 CQC를 수행하는 특수부대원들은 조정간 조작을 방아쇠를 쥐고 있는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으로 모두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K2C1의 조정관은 멀리 떨어져 있어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닿지 않아서 결국 총열 덮개를 잡고 있는 왼손을 떼고 조정관을 조작해 주어야 하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또한 K2C1이 여전히 수백 그램에 달하는 노리쇠와 피스톤이 함께 붙어서 움직이는 반동이 강한 총기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개머리판에 들어가는 완충 스프링은 오히려 M16보다 K2에 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접철식 개머리판은 휴대성을 높여주기는 하지만 완충 스프링이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국방 규격이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국방 규격이란 군수품 조달에 필요한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성능, 재료, 형상, 시수 등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 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사항인데요. 군수 효율성을 증대시켜주고 각종 무기체계 국산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K2C1의 경우처럼 기량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K2C1의 가장 큰 단점은 발열 문제 따위가 아니라 우리가 기술이 없으면 몰라도 충분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닐까요? 가스 조절기는 기후에 따라 가스 압력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장치인데 이게 잘 빠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아마 군 복무 시절 빠진 가스 조절기를 분실하는 바람에 이 때문에 마음고생하신 분들이 적지 않았을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외국인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K2C1은 우수한 명중률과 기본 성능, 강력한 화력을 가진 소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일본의 차기 소총인 20식 소총은 어떨까요? 일본의 20식 소총은 일본 호화공업이 개발한 육상자위대의 차기 제식 돌격 소총인데요. 2014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2019년 12월 6일 해외 총인 스카-L, HNK, HK416과의 경합을 통해 정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식 소총은 스카-L, HNK, HK416에 ACR을 섞어놓은 듯한 꽤 괜찮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M록 총열 덮개를 적용해 최신 트렌드를 따르는 쇼트 스트로크 가스 피스톤 방식의 소총입니다. M록 덕분에 여러가지 액세서리를 마음껏 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는데요. 쇼트 스트로크 가스 피스톤 방식은 피스톤과 노리쇠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롱 스트로크 가스 피스톤 방식과의 차이점인데요. 격발 시 우선 피스톤이 노리쇠를 때린다는 느낌으로 강하게 치고 끝까지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피스톤에 맞은 노리쇠는 관성에 의해 뒤로 밀리며 더 긴 거리로 후퇴한 다음 전진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롱 스트로크 방식에 비해 가볍고
사격 시 움직이는 질량이 더 작아서 체감 반동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피스톤이 끝까지 노리쇠를 책임지고 밀어주지 않고 도중에 멈추기 때문에 K2 소총과 같은 롱스트로크 방식에 비해 비교적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는 있는데요. 이 같은 방식은 M4 같은 AR-15 계열의 소총들과 달리 물이 들어가도 바로 사격이 가능하며 오염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명한 총기들 중에는 HNK G36, 에펜스카, HNK HK416 같은 총기들이 이런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20식 소총 또한 물에서 바로 나와 사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런 점은 특수부대 활약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식 소총은 89식 소총과 달리 조정간 손잡이를 양쪽 모두에 달았고 장전 손잡이도 스카-L처럼 사용자에 따라 양방향 전환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쓰지도 않는 3.4 기능은 없어졌고 스카처럼 모듈식 구조를 취하고 있어 7.62 곱하기 51mm 나토탄 사양도 요구한 것을 볼 때 지정사수 소총인 DMR로 사용되고 있는 64식 소총도 대체할 전망인데요. 가격 또한 비정상적으로 비싼 일본의 총기치고는 싼 가격인 27.4만엔으로 약 300만원인데요. 스카이 가격인 3,000달러보다 낮아져 확실히 89식 소총보다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89식 소총 때도 문제가 되었던 자위대 특유의 조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자위대 특유의 저율 생산 문제 때문에 20식 소총은 연간 생산량이 5,000정 정도를 넘어설 수 없으며 15만 정을 최대한 빨리 생산해 보급한다 해도 30년은 걸릴 것이라는데요. 이 속도로 모든 자위대원에게 소총을 공급하려면 70년 동안 생산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부터 70년 후라면 2090년인데 아유, 이때는 뭐 영화 에일리언2에서 나온 것 같은 자동 조준 스마트건 같은 기관총이나 SF 영화 속 레이저 총기 같은 것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점 때문에 앞으로도 일본의 주력 소총은 당분간 역대급 실패작인 89식 소총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식 소총이 얼마나 좋은 성능을 발휘할지는 아직 많은 것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성능이 뛰어나다고 해도 문제인 상황이죠. 잘 만들면 뭐하겠습니까? 구경 한번 하기도 힘들 텐데 지난번 89식 소총을 살펴봤을 때와 마찬가지로 후손들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함부로 침략하는 못된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우리의 K2C1도 명품 소총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단점도 있는 만큼 차기 소총도 개량이 있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